안녕하십니까.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요입니다. 제 정신으로 살고 싶어요. 양식 있고 착하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괜찮은 삶, 이루는 삶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삶, 웅장함이 아니라 단순함,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잘 어울리는 것, 더가 아니라 덜, 갖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것, 받는 게 아니라 베푸는 것,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제 정신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요. 용수 스님의 말씀입니다. 성주군의 읍과 9개 면소재지 마을의 자연 환경과 유래, 문화유적, 각 마을에 어떤 성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2부에서는 소소한 이야기 시간에 100세를 살고 가신 저의 큰어머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용안면의 사곡리, 동락리, 기산리, 운산리 마을 유래와 문화유적, 산청과 지수, 지명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사곡리는 물이름 사자에다가 골곡자, 마을리자를 씁니다. 문화유적을 하겠습니다. 사곡리 시질에는 추원제가 있습니다. 선조 때 찰방을 지낸 이조 참판에 정직된 용계 방계관의 유업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1968년 건립한 제사입니다. 시질마을 입구의 남향으로 위치한 정면 4칸, 측면 1칸 반 규모의 겹쳐마 8작 지붕 건물로 1996년 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낙원제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 유학자인 충주인 낙원 석치중을 추모하는 제사로 시질마을 중앙에 남향하여 있습니다. 건물은 양옥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고 충주석시 낙원공파 문정종당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곡제가 있습니다. 조선 중엽 유학자인 동네인 정괭의 학덕을 추모하고 묘지를 위해 후손들이 1996년 묘소 아래 상기석의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양옥으로 건립한 제사입니다. 제사는 처음 1963년 3칸 한옥으로 지었으나 퇴락하여 중건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청대가 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언덕으로 충주인 낙원석 치중이 학당을 지어 강학하던 장소입니다. 건물이 없어진 자리에 유호비가 있으며 비석은 다듬지 않은 자연석 앞면에 낙원처사 석공유호비라 새기고 뒷면에 비문을 새겼습니다. 야성인 송홍누리 1939년에 지은 비문을 달성인 서찬호가 1951년에 썼다고 새겨 있는 것으로 봐서 1951년에 세운 듯합니다. 비석 규모는 높이가 201cm, 폭은 77cm입니다. 옆에는 새 유업이가 있는데 앞면에 충주 석공 낙원처사 유업이라 새기고 뒷면에 양측면에 한글 번역문을 새겼습니다. 2008년 세운 새 유업이는 높이가 420cm, 폭은 70cm입니다. 그리고 사곡리 적산에는 천모제가 있습니다. 건세 인물인 경주인 김윤희의 6형제 우위를 추모하기 위해 후손이 1970년 건립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동락리의 자연환경과 유래가 되겠습니다. 동락리는 동력 동자에다가 강이름 락, 마을 리자를 씁니다. 이 마을은 성주군의 최동단 낙동강변에 있는 지역으로 면 소재지로부터 약 3km 떨어져 있습니다. 자연환경은 용안면의 서쪽에서 동묘한 신천이 낙동강에 유입되는 지점의 북쪽에는 넓은 후포평야가 있고 남쪽은 높은 산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마을 동편으로 달성군 합인면, 고령군 다산면과 경계를 이루고 서북쪽으로는 신천을 건너 후포평야 일부를 차지하면서 기산리, 문명리와 남쪽으로는 사곡리와 접하고 있습니다. 도로 교통이 발달하기 전에는 대구로 통행하는 주민들은
이곳 가죽정 마을 앞 나루터에서 나룻배를 이용하여 하빈면 봉촌을 거쳐 대구로 왕래하였으나 지금은 도선장이 폐쇄되고 나루터도 사라졌습니다. 마을 유래는 조선시대에는 대방동에 속한 지역으로 방이 면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대동면에 속하게 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동면의 조암리, 두만리, 동락리, 후포리 일부와 관산리 일부와 가정리 일부와 화곡면의 무럭리 일부를 합하여 동락동이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면 통폐합으로 용두면으로 개칭되고 면사무소를 두었습니다. 용두면이 상안면과 합하면서 용안면으로 개칭되고 면사무소도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동락리라는 리명은 지역 내 중심 마을인 동락동에서 따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을 문화유적으로는 동락리 산 563번지와 655번지 일대에는 삼국시대 유적으로 추정되는 동락리의 토기산 포지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 유학자인 경주인 이진방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세운 낙의수당이 동락 1, 2 동락동에, 그리고 조선 초엽 직장 벼슬을 지낸 평산인 신영정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제사인 후원제가 계정리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조암마을에는 조선 중엽 홍문관 정자에 오른 성산인 1587년에서 1612년까지 생존한 월봉 이정형과 그 아들 1610년에서 1677년까지 생존한 한포 이수성 부자의 묘소수호와 묘제를 위해 후손이 건립한 소환제가 있습니다. 낙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가죽정 마을 입구 언덕에는 근래 조성된 동락골 성주 미나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성씨는 성주 이씨, 김해 김씨, 경주 이씨, 의성 김씨가 다수를 차지하며 그 외에 한평노씨와 동래정씨 등 여러 성씨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개 행정리에 원동락과 계정리, 두만동, 가죽정, 조암리 등 5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136가구의 인구는 284명입니다. 그리고 동락 1, 2에는 동락골과 원동락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동락은 어떤 원자에다가 동력동, 강이름 낙을 씁니다. 이 마을은 동락리에서 가장 중심되는 마을로 1595년경부터 사람이 모여 살았다고 전해오며 용두면에 속해 있을 시에는 면사무소가 마을 입구에 있어서 용두면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지역입니다. 마을의 자연환경은 군도 15호선이 마을의 남쪽을 지나면서 조암마을 앞에서 군도 13호선이 소학리부터 나정리 간 도로와 연결되고 마을 동쪽과 북쪽은 산맥으로 막혀 있습니다. 서남쪽은 원동락천과 사동천이 흘러 신천에 합하면서 주위에 비옥한 농경지를 형성하여 주민들은 참외 등 특용작물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을 유래는 마을 위치가 면 내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물길이 흐르는 곳에 있다 하여 동락골, 동락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리 동명이 동락으로 정해지면서 이와 구분하기 위해 마을 이름을 동락리에 대칭하여 원동락이라 부르게 되었다고도 전합니다. 마을 내에는 선조 28년 을민년 1595년에 이곳에 입향한 경주인 이수량의 후손들이 세거해 오고 있으며 이들이 낙의 이진방의 학당을 추모하여 건립한 낙의수당이 마을 중앙의 남양에 있습니다. 마을 성씨는 경주 이씨를 비롯해서 성주 이씨가 대중을 이루며 그 외에 여러 성씨가 있습니다. 30여 가구의 인구는 60명입니다. 계정리 가정동이 있습니다. 가정동은 자루 가자에다가 정자정 골동자를 씁니다. 이 마을은 군도 15호선이 동락리로 향하다가 사곡리, 대성리 마을과 갈라지는 삼거리 지점에 있는 마을로 면 소재지에서 동락리로 들어가는 첫 마을입니다. 자연 환경은 동남쪽은 산으로 막혀 있고
마을 입구인 서쪽은 사동천이, 서북에는 신천이 동으로 흘러가면서 수북 굼들과 강변들의 넓은 농경지를 형성하고 있어 주민들이 참외 등 특용 작물 재배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동락리 일대는 치수 사업인 낙동강 연안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매년 홍수기에 농경지가 침수를 면치 못했으나 지금은 농경지가 옥토로 변했습니다. 옛날 이곳의 정자와 정자 주위에 가죽나무가 무성하다 하여 지금은 정자도 가죽나무도 없어졌습니다마는 마을 이름은 가죽나무와 정자에서 이름을 따서 가정동이라 부른 것이 음이 변하여 계정리로 부르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마을에는 조선 성종 때 인물인 평산인 신영정이 이 마을에 입향하였다 전해오며 그 후손들이 1943년 그를 추모하는 제사인 원후제를 마을 뒤편 산로갈에 건립하여 그를 추앙하고 있습니다. 마을 성씨는 의성 김씨와 한평노 씨가 다수를 이루며 그 외에 여러 성씨들이 40여 가구에 인구는 90여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락 1리에는 폐악골과 두만동이 있습니다. 두만동은 콩두자에다가 찰만자 골동자를 씁니다. 두만동은 용암면의 서쪽에서 흘러내린 신천이 낙동강으로 유입되기 전 운산천과 만나는 굴곡 지점의 동쪽 고란에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의 자연환경은 동서남 삼면은 산으로 둘러쳐져 있고 서북 방향은 신천이 휘감아 돌면서 운산천과 만나는 지점에 후포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으며 기산리와 문명리와 접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낙동강 연안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매년 홍수 때 침수를 면치 못하였으나 지금은 치수 사업이 잘 이루어져 넓은 농경지에 참외, 오이 등 특용 작물 재배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1750년경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다고 전하며 마을에는 콩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밭작물이 잘 되어 그 수확에 마을에 가득 찬다 하여 두만동, 폐악골 또는 팥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옵니다. 마을 성씨는 김해김 씨와 김해허 씨, 성주 이 씨가 다수를 이루고 그 외에 여러 성씨가 있습니다. 40여 가구의 인구는 70여 명입니다. 그리고 가죽정이 있습니다. 자루가자에 대죽자와 정자정자를 씁니다. 이 마을은 용암면의 최동단 낙동강변에 있는 전형적인 산촌 마을로 면 소재지와는 약 6km 떨어져 있습니다. 도로 교통이 발달되기 전인 근세까지도 마을 앞에는 가죽정 나루터가 있어 낙동강을 건너 대구로 왕래하는 사람들은 이곳 나루터를 이용하여 건너 다녔다 합니다. 마을의 자연환경은 동북쪽으로는 낙동강을 경계로 대구시 달성군 화빈면과 면계를 이루고 동남쪽으로는 높은 산과 능선을 경계로 고령군 다산면과 접하고 있습니다. 마을 앞으로는 건연에 개통된 군도 13호선이 선남 소학리부터 고령 다산 나정리 간 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 구릉리에는 동락골 성주 미나마을이 있어 앞으로 전원주택지와 더불어 예술촌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마을 유래는 1800년경 이곳에 가죽사라는 절의 이름에서 가죽정이라 동네 이름이 지어졌다고 전해오며 현재 절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마을 동남쪽 고을 안에는 독가촌 몇 가구가 이룬 조암마을이 있으며 가죽정과 같은 마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조암마을 뒤 살록에는 오랑 한계 출신으로 조선조 중엽 홍문관 정자에 오른 이정형과 그 아들 한포 이수성의 묘소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묘소 수호와 묘제를 위해 건립한 조한제가 마을 안에 있습니다. 마을 성씨는 대종을 이루는 성씨는 없으며 12가구의 인구는 20여 명입니다. 그리고 문화유적입니다. 동락 1, 2 계정리에는 동락리 토기산 포지가 있습니다. 마을 앞 동락리 산 563번지와 655번지 일대 구릉지 정상부와 사면의 상북시대 토기편들이 산재합니다. 경작으로 원지형이 변형된 지점에서
토기편을 다수 확인할 수 있으며 지하에 매장 문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원우제가 있습니다. 마을 뒤편 상기슬 아래 동북향으로 있으며 조선 초엽 직장 비서를 지낸 신영정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1943년경 지은 제사입니다. 그리고 동락 1, 2 동락 내에는 낙예수당이 있습니다. 원동락 마을 중앙에 남향으로 있으며 조선 후기 유학자인 경주인 낙예 이진방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1920년 건립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동락 1위에는 조한제가 있습니다. 가죽적 마을 남쪽골인 조암골의 산기슭 아래 남양이며 홍문관 정자 이정영과 아들 한포 이수성 부자의 묘소 수호와 묘지를 위해 후손들이 건립한 제사입니다. 처음 건립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886년 보수하고 제명을 조한제라 하였습니다. 동락 1위에는 낙동강 또 소야강이 있습니다. 본류 길이는 525.15km로 남한에서 가장 긴 강이며 유역 면적이 23,384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선남면 영신리부터 성주군 영역에 접한 낙동강은 남으로 도흥리, 소항리, 선언리를 거쳐 동락리 가죽적 마을 앞에서 동료하여 대구시 달성군과 고령군 다산면으로 흘러갑니다. 낙동강과 그 연안을 각 지역에서 부르는 이름은 성주서는 낙동강, 선산서는 월파정, 칠곡서는 소야강, 성주서는 동안진, 촉에서는 우러진, 함안서는 도흥진, 칠원서는 경량대 매포진이라 하고 밀양서는 남수정 또는 삼랑포라 합니다. 양산서는 황산강이라 하고 김해에서는 삼차강으로 불리어 바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을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무룡의 살아야 할 이유가 되겠습니다. 삶도 있다고 이런 인생도 있다고 어설픈 미소를 지어보지만 흐르는 슬픈 눈물 죽음조차도 피해가는 너무나 가엾은 내 인생 하지만 난 살아야만 하는 아니 살아가고 있네 오늘은 가고 내일은 어김없이 다시 찾아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슴 아플까봐 나는 살아야만 하네 죽음조차도 피해가는 너무나 가엾은 내 인생 하지만 나 살아가야 하네 아니 살아가고 있네 오늘은 가고 내일은 어김없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슴 아플까봐 나는 살아야가 하네. 나는 살아야만 하네. 예, 음악 잘 들으셨습니까? 계속해서 용안면 기산리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산리는 터기자와 매산자와 마을리자를 씁니다. 용안면 소재지에서 국지도 67호선을 따라 선남면으로 향하면 2km 거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의 자연환경은 서북쪽은 낮은 산지로 둘러쳐져 있고 동남쪽은 광활한 후포평야가 펼쳐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낮은 구릉지에 남양하여 있습니다. 마을을 지나가는 도로는 국가지정 지방도 67호선이 최근에 4차선으로 확포장하면서 기산교 지점에서 관산마을 서쪽 구릉지를 관통하여 직선으로 되면서 관산마을과 기성리 마을이 양분되었습니다. 마을 유래는 조선시대에는 대동봉에 속한 지역으로 방이 면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대동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동면의 관산리와 기상리, 가정리와 두릉면의 동촌리 각 일부를 합하여 기산동리로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면 통폐합으로 용두면으로 개칭하였고 다시 용두면이 성안면과 합하면서 용안면으로 개칭되어 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명칭은 기성리의 기자와 관산에서 산자를 한 글자씩 떠서 기산리라 하였다고 전합니다. 관산마을 앞에는 1966년 6월 30일 개설한 대동초등학교가 있어 용암 동북부권의 초등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관산마을 동북평 높은 구릉지에는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의 전신인 후포리 수리조합이 있어 후포평야의 관배수뿐 아니라 성주 전역의 수리조합 저수지나 보 따위의 수리시설 등으로 물을 받는 목리구역을 관장해 왔습니다. 문화유적으로 관산마을에서 기상리 중간 지점 도로변에는 안동권시 연려각이 있고 기성리 마을 앞 도로 건너 소구릉 정상부에서는 청동기 시대의 문무 토기편이 채집되고 있습니다. 마을 성씨는 김해김씨, 성산이씨, 밀양박씨와 동네 정씨 등 여러 성씨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개 행정리에 관산리와 기성리 2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135가구의 인구는 291명입니다. 기산 1리에는 관산이 있습니다. 관산은 황새, 관과 매산자를 씁니다. 이 마을은 선남면 도성리에서 용안면 소재지로 가는 중간 지점 대동초등학교가 있는 구릉지에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은 국가지정 지방도 67호선이 도로 마을 서편으로 지나가므로 구릉지대에 쌓인 안동내로 변했습니다. 마을 유래는 조선 숙종 때 절충 장군 벼슬을 지낸 김칠길이 낙향하여 지형이 큰 황새가 날아가는 모양이라 하여 관산이라 했다고 전해오며 마을 앞 늪에는 항상 황새가 날아와 마을 주변 산에 앉아서 관산 학산이라 불렀다고 전해옵니다. 마을 앞에는 1966년 6월 30일 설립한 대동초등학교가 있으며 2013년 2월 총 44회에 걸쳐서 157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마을 서쪽 도로변에는 1927년 정려가 내려진 안동권시 연려각이 있습니다. 마을 성씨는 숙종 때 입향한 김칠결의 후손인 김해김씨와 성주이씨와 여러 성씨가 있습니다. 47가구의 인구는 103명입니다. 기산 1위에는 기성리가 있습니다. 터기자에 성성자에 마을리자를 씁니다. 관산마을 서편 구릉을 경계로 남양한 마을입니다.
지방도 67호선 도로가 마을 앞을 통과하면서 동서북 3면은 얕은 구릉지로 쌓여 있고 마을 앞 남쪽에는 광활한 후포 평야가 있어 포근하고 아늑한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풍경을 이루고 있었으나 67호선이 국가지정 지방도로 성격되어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관산마을과 기성리 마을이 갈라졌습니다. 마을 유래는 1590년경부터 마을이 이루어졌다고 구전되어 있으며 기성리 마을 이름은 개척될 당시 이곳에 살던 김신도의 가정이 성지와 같이 기반이 튼튼하다 하여 기성이라 부른 것이 마을 이름으로 굳어졌다는 설이 전해옵니다. 문화유적은 마을 남쪽 도로 건너편 소구릉 정상부에 청동기 시대의 무문 토기편이 채집되고 있는데 청동기 시대의 생활유적이 입지했을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마을 성씨는 김해 김씨와 성산 이씨가 다수를 차지하고 밀양 박씨와 동네 정씨가 있습니다. 88가구의 인구는 188명입니다. 그리고 기산리 문화유적으로는 기산 1, 2 관산의 안동권시 연려각입니다. 김해인 김주화의 처 안동권시의 효열을 표창하여 세운 비각입니다. 안동권시는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어 지아비가 병들자 정성으로 간호하였으나 죽게 되자 첫 제삿날에 그를 따라 죽었다고 합니다. 그의 열행이 널리 알려져 1927년 정려가 내려졌습니다. 비각은 관산마을과 기성리 사이 도로변에 동남향하여 있습니다. 규모는 방형 블록을 둘린 일광 내에 단칸 3량가 민돌이 맞배집입니다. 내부 뒷벽상에는 연려 학생 김주화 처 유인 안동권시 지려 상지 5년 정료 12월 명료라고 쓴 정려판이 걸려 있습니다. 기산 1위 기성리에는 기산리 무문토기 산포지가 있습니다. 마을 앞 도로 건너 수구릉의 정부에서 청동기 시대의 무문토기편이 채집되고 있습니다. 이 구릉은 동남쪽의 신천을 비롯한 저 지대가 잘 관망되는 입지로 청동기 시대의 생활유적이 입지했을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용안면 운산리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운산리는 구로문자에 매산자에 마을리자를 씁니다. 운산리는 면 소재지에서 동북 방향으로 국지도 67호선 따라 선남으로 향하다가 운산 천상에 놓여 있는 기산교 부근 속 서쪽으로 깊은 고을 안에 있는 산촌입니다. 환경은 선남면과 경계를 이루는 두리티 고개와 안산 240m에서 발원하여 동요하는 운산천이 지역 중앙을 통과하면서 운산 천변에 형성된 농경지를 기반으로 고을 안에 형성된 마을입니다. 마을 유래는 조선시대에는 대동방에 속한 지역으로 방이 면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대동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동면의 구연동과 운곡동, 지산동을 합하여 운산동이라 칭하게 되었으며 면 통폐합으로 용두면으로 계층되었습니다. 용두면이 성안면과 합하면서 용안면으로 계층되고 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명칭은 행정구역 개편 당시 운곡동의 운자와 지산동의 산자를 합하여 운산리가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화유적은 조선중엽 첨사벼슬을 지낸 동네인 정서의 덕행을 추모하는 귀연제가 고연마을에 있습니다. 고려 때 인물인 봉성군 강전보를 추모하는 제사인 운산제가 모산마을에 있습니다. 마을 성씨는 동평군 정종의 자손들이 구연마을에 세거해 오고 종지골에는 남양 홍씨들이 집성해 왔으며 김해 김씨, 밀양 박씨, 성주 이씨, 성산 이씨, 경주 최씨, 나주 임씨 등 여러 성씨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한 개 법정리에 구연과 잉해실, 종지골, 모산리 등 4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모산마을은 제시된 운산지를 제외하고 거주하는 가구가 없어 폐동된 상태입니다. 103가구의 인구는 243명입니다. 그리고 괴연, 구연이 있습니다. 구연은 거북구에다가 못연자를 씁니다. 기산교에서 운산천을 따라 서쪽으로 가다 운산 복지회관 남쪽 도로변에 있는 마을로 구연, 괴연이라 부르며 남쪽으로 기산리와 통합니다. 마을 서쪽에 거북 모양의 120m 높이 구봉이 솟아있고 마을 입구인 북쪽 운산천변에는 농경지인 행경굼들이 있어 주민들은 참외제비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을 유래는 약 370년 전 선비 진소현이 마을을 개척할 당시 옆산이 거북형이고 앞에 연못이 있어 구연이라 칭한 것이 마을 이름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마을에 입향한 첨사 정서가 가야 교목의 터에 은둔하여 띠를 베어 집을 짓고 거주하는 곳을 귀연동이라 하였다고 전합니다. 마을에 은둔한 동네인 정서의 덕행을 추모하여 1965년 건립한 귀연제가 마을 남쪽에 있습니다. 마을 성씨는 정서의 후손이 400년 이상 세거해 오는 동네 정씨 집성촌입니다. 그리고 잉해실이 있습니다. 잉해실을 또 운곡이라 하는데 운곡은 구름문자에 골곡자를 씁니다. 그리고 종곡이 있습니다. 종곡은 잉하종과 골곡자를 씁니다. 마을은 운산복지회관에서 서쪽으로 난 길을 따라 12m의 귀봉 북쪽 골 안에 서남향하여 있는 마을로 산 너머 귀연마을이 있습니다. 자연환경은 북쪽은 운산천이 동요하면서 천변에 조성된 행갱기들과 서쪽으로 불땅굴이 연결되어 비옥한 농경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외 재배가 소득원이 되고 있고 남쪽으로 기봉을 중심으로 산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마을 유래는 지형이 배틀의 날씨를 움직이는 잉하대와 닮아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1911년경 자료인 조선지지 자료와 1917년 자료인 조선전도 부군 멸리동 명칭 일남에는 운곡동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성씨는 성주 이씨와 경주 최씨, 나주 임씨와 여러 성씨가 혼재해 있고 12가구의 인구는 27명입니다. 그리고 종지골이 있습니다. 쪼철 종자에다가 못지자에 골곡자를 씁니다. 잉여실 마을 입구 삼거리에서 서쪽으로 난 마을로 따라가면 모산 마을과 중간 지점이 작은 모단골 안에 남양한 마을로 운산리 중앙에 있습니다. 마을 유래는 마을이 못 옆에 있어 못에 딸린 마을이라 하여 종지골, 종지곡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지금은 거의 폐쇄되었지만 옛날에는 북쪽으로 칠매제 넘어 선남면 유서리와 통하고 남쪽으로는 농로길이 면 소재지인 상은리와 통하고 있어 산골 내에서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해온 지역입니다. 마을 성씨는 남양홍씨가 누대에 걸쳐 집성을 이루고 세거해 오며 몇몇 성씨가 있습니다. 12가구의 인구는 30명입니다. 그리고 모산이 있습니다. 소우는 소리 모자에다 매산자, 그리고 지산동이 있습니다. 모지자에다가 매산자에다가 골동자를 씁니다. 이 마을은 종지골 서편 골 안의 운산지 아래에 있는 산골 마을로 모산 지산이라 불렀으나 지금은 폐동되었습니다. 마을 유래는 약 370년 전에 박씨가 마을을 개척할 때 산 밑에 터를 잡았다 하여 모산이라 이름하였다 전해옵니다. 마을에 큰 못이 있어 지산동이라 불렀다 합니다. 마을이 성할 때는 12가구에서 13가구가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모두 타지로 이주하고 마을 중앙에 있었던 진주 강씨 제사인 운산제만 남아 있습니다. 문화유적이 되겠습니다. 운산리 귀연에는 귀연제가 있습니다. 마을 남쪽에 동량으로 있으면 조선 중엽 첨사벼슬을 지낸 동네인 정서의 덕황을 추모하기 위해 1965년 지은 제실입니다. 그리고 운산리 모산에는 운산제가 있습니다.
종지골 부락에서 북쪽 길 따라 올라가면 운산지가 있고 운산지 앞쪽 좌편 상기슭 아래 동양하여 있습니다. 고려 때 무신인 봉성군 강보전의 덕행을 추모하고 묘소 수호를 위한 제사로 당시 강보전의 묘를 이곳에 장사하였으나 자손들이 쇠잔하여 실묘한 후 조선 영조 때 지석을 발견하여 산수만 수호하여 오다 후손이 1918년 건립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성주 FM 92.7MHz에서 선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예,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나훈아의 홍시가 되겠습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 새라, 비가 오면 비 젖을 새라. 험한 세상 넘어질 새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 새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회초리 치고 돌아앉아 우시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바람 불면 감기 들새라. 안 먹어서 약해질 새라. 힘든 세상 뒤처질 새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 새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우리 엄마가 보고파진다.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오늘 소소한 이야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 100세 넘는 어르신들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제 주변에도 저와 같이 경로당에서 화투도 치고 점심도 같이 먹으며 지내시던 102세 어른께서 금년 설 지나고 4일 뒤인 1월 26일에 선종하셨으며 또 104세에 돌아가신 어르신들을 볼 때 어떻게 살아 장수하실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안에서도 금년 설을 7일 앞두고 1월 16일 한 세기가 되는 100세를 살고 가신 큰어머님이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집안이 비교적 장수하는 편입니다. 조부께서는 1971년 70세로 50년 전으로 봤을 때는 장수한 편이죠. 할머니는 1984년에 86세로 외조부께서도 86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외조모는 시골에서 저의 모친을 놓고 후유증으로 남매를 두고 일찍 가셨지만요. 백부도 1996년 80세가 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큰어머님은 전주 강씨 집안에서 고이 자라 16살에 같은 동네에서 자란 8남매의 맞이인 백부님께 맏며느리로 시집 오셔서 한 세기 100살을 살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아래로는 4명의 시동생과 3명의 신우들을 짝지어 분가시킬 때 뒷바라지하느라 당신의 몸을 돌볼 시간도 없이 작은 체구에 잠시도 손을 멈추지 않고 뛰어다니셨고 대문을 들어가면 대문체에 있는 디딜방아에서 곡식이며 각종 방아찌어 대가족 새끼 식사 준비하느라 바쁘셨지요. 그런 중에도 우물 옆에 둔 장독간의 크고 작은 항아리들은 항상 반질반질 윤이 나 있었고 하루 세끼 밥 짓는 가마솥도 늘 윤기가 났습니다. 곡간도 늘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던 것이 눈에 선합니다. 큰어머님은 시집 식구와 함께 살면서 4남 3녀를 낳아 기르셨습니다. 저도 큰집 땅을 경계로 담을 쌓고 둘째인 저희 부모님에게 초가삼칸 집을 지어 살림 내어주신 옆집에 살면서 큰어머님의 삶을 보아왔습니다. 1년 12달 봉제사를 달고 사셨으며 시동생 신호 시집 장가가고 당신이 낳은 7남매 3남 4녀 시집 장가 보낸 뒤 큰집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 매달 다가오는 봉제사 상 차리는 것을 낙으로 삼으며 지내셨습니다. 내 어린 시절 늘 시끌벅적했던 넓은 큰집 마당이 비좁았었는데 그리고 당신이 낳아 키워서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다 먼저 간 두 아들 앞세우고 먹먹한 가슴 쓸어내리며 담담하게 사셨던 큰어머니. 저승에 먼저 가서 기다리는 가족들 만나 회포를 푸십시오. 이젠 살아생전 모셨던 시부모님, 먼저 간 시동생 신우, 동서들 천국에서 만나 그동안 보살펴 주셨던 형수님, 올케 언니 고마웠습니다. 어서 오셔요. 마중 나온 가족들 만나며 이승에 남아있는 자식 걱정 접어두고 편히 가시어 쉬십시오. 특히 오래전 먼저 가신 저승의 낭군님 곁에서 그동안 있었던 얘기 전해드리며 오순도순 지내시고요. 그리고 이젠 둘째 며느리신 저의 어머니와 막내 동서, 막내 신우만 이승에 남아있는데 이분들도 자는 잠에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살펴주셔요. 조부모님은 설화에 8남매를 두셨는데 짝지어서 16명이 되었으며 8남매가 자녀를 각 2명에서 7명을 낳아 손자, 손녀가 모두 32명인데 제가 맏손녀가 됩니다. 조부님을 합하면 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 고향 땅에 송가들이 가득했지요. 지금은 조부모님을 위시한 부친 학렬 16분 중에서 13분이 돌아가시고 94세 모친과 막내 숙모, 막내 고모가 살아계십니다. 사촌 32명 중에는 3명이 먼저 가고 29명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겠습니다. 인생아 고마웠다입니다. 큰 어머님께서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노래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황영웅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인생은 고마웠다. 사람이 나를 떠나도 세상이 나를 속여도 내 곁에 있어 주어서 인생은 고마웠다. 사랑이 나를 떠나도 그것은 내 몫이라고 나에게 말해 주어서 인생아 나 부탁을 한다. 나 두 눈 감는 날에는 잘 살았다고 훌륭했다고 그 말만 해주라. 눈물이 많은 삶이어서 고생했다 말해주라. 배운 게 많은 삶이어서 아름답다 말해주라. 인생아 고마웠다. 빈몸으로 태어나도 많은 걸 채워주고 빈몸으로 보내주어서 인생아 나 부탁을 한다. 나 두 눈 감는 날에는 잘 살았다고 훌륭했다고 그 말만 해주라. 눈물이 많은 삶이어서 말해주라. 배운 게 많은 삶이어서 아름답다 말해주라. 인생아 고마웠다. 인생아 내 인생아 참 고마웠다. 인생아 사랑한다. 예, 음악 잘 들으셨습니까? 예, 설명절에 고향은 다녀오셨겠죠. 고향은 늘 그리운 곳이지요. 저는 경남 합천군 적중면 상부리에서 출생하여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부모님 따라 대구로 나와서 40년을 살았으며 성주에서 25년째 살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한 개 읍과 16면, 301은 3개 행정리와 192개의 법정리가 있습니다. 인구는 49,145
5명이고 면적은 983.5제곱킬로미터입니다. 경상남도 서북부에 있습니다. 동쪽은 창녕군, 서쪽은 거창군, 남쪽은 의령군과 산청군, 북쪽은 경상북도 고령군과 성주군에 접하고 있습니다. 군청은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수로 119번지에 있습니다. 1759년 영조 35년에 합천군 가구수는 3,956호였고 21,610명이었습니다. 초계구는 3,352가구에 인구는 14,526명이었습니다. 1771년 영조 47년에 삼가현 가구수는 3,085호이고 인구는 17,131명이었습니다. 1895년 고종 32년에는 지방관제 개정으로 삼가현이 삼가군으로 개편되었습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초계군과 삼가군을 합천군에 병합하고 신원면은 거창군으로 이속되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때는 합천, 대병, 삼가, 초계, 야로 등지에서 골기한 군중에게 일본 경찰이 총을 난사함으로써 많은 애국자가 학살된 이른바 합천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1966년 가야산 해인사 일원이 사적 및 명성으로 그리고 1972년 가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1979년 5월 1일 합천면이 합천읍으로 성격되었고 1983년 2월 15일 적중면 권혜리와 묵방리가 의령군 불인면으로 편입되었습니다. 1984년 군의 북부를 관통하는 88 올림픽 고속도로, 현재 광주 대구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1987년 합천 다목적 댐 공사가 완공되어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1999년 11월 24일에는 초계면 상태리와 신촌리 일부가 적중면 정토리로 편입되고 적중면 정토리의 일부가 초계면 상태리와 신촌리에 편입되었습니다. 거룩한 내고장 초계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고임판규 당시 초계 영남연합위원장님이었습니다. 이분의 연구에는 초계는 세계 유일한 역사적인 거룩한 고장이며 세계 만방에 자랑스러운 지형적으로 희귀하고 고귀한 천수 천행의 고장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5만 년 전후에 운석의 충돌 파열로 인해 지하 600m까지 내려앉아 그 넓이가 남북으로 5km, 동서로 8km로 형성된 분지로 둘러싼 주위 산 높이는 평균 600m입니다. 그 속에 고이게 된 물은 낮은 동북간 지금의 사거리 한 곳으로 흘러 환강에 합류합니다. 즉 산내물은 팔수 8개로 불악을 포천요하여 사면이 병풍으로 둘러쳐져 지형의 특수성에서 5성인 미타산성, 촉팔성, 봉서산성, 상기산성, 오서산성의 큰 대야성이 천혜의 요새화가 된 세계적으로 희귀한 분지라 할 수 있습니다. 초계는 경상남도 합천군에 있는 지명으로 본래 백제의 촉팔해연이었으며 신라 5대 사파이 사금 서기 80년에서 112년에 유리왕 둘째 아들입니다. 그의 비는 김씨 사성 부인으로 신라 17관등 중 제2위 벼슬인 이찬이었고 허루갈문 왕의 딸이라 합니다. 서기 108년 5월에 왕이 군사를 보내어 비지국, 지금은 경남 창녕군 고호인 비자화입니다. 다벌국, 지금의 대구고요. 촉팔국은 신라 소요시대 촉팔해연, 현재 합천군 초계면 일대를 쳐서 신라에 아울렀다 합니다. 즉 삼안과 삼국, 고려시대를 거쳐 1914년 합천군에 합군되어 지금의 초계면 적중면으로 되었습니다. 임판규님은 초계 신안 세계 관광지 개발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분지를 탐구해준 부산대학교 최광선 교수, 경남문화연구소장, 경상대학교 김혜영 교수 모두에게 보답으로 대야성을 복원하고 나라를 구한 권율 도원수와 도독부 복원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백의 정군료를 개설하여 역사를 바로잡아 특기한 문화재를 자손 만대 물려주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내 고향 초계를 출판해서 비매품 4,000권을 옛 초계 군민 가구당 한 번씩 무상으로 배부된 것이 친정집에 있어 제 고향 초계의 역사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운석에 떨어져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살았던 고향 적중면은 아주 넓은 분지로 마을이 한 500에서 600가구가 있었으며 사면은 거의 같은 높이의 산으로 둘러쳐져 있고 땅이 약간 경사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용업용 사각으로 된 저수지가 많고 지금도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벼농사가 주였으며 말을 재배하여 배를 짜고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최근에는 인근 고령에서 딸기 모종을 들여와 재배해서 성주 장날에도 적중 딸기 판매를 하고 있어 고향 딸기라 반갑게 사 먹기도 합니다. 적중면 상부리에는 밀양 송가들의 집성촌이고 그 외에도 오시, 방시, 강시, 변시, 최시, 배시, 백시, 정시, 이시 등이 혼재해 살았으나 산업화로 대구, 서울, 부산, 경주 등 각 곳으로 나가고 현재 가구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면 소재지로 들어가는 사거리 산에 모셔진 조부모님과 부친과 형제들의 묘소가 있어 고향을 오갈 때면 산소를 향해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님들께 제가 왔습니다 하며 인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젠 고향에는 부친이 돌아가신 뒤 동생들이 벌초하러 오면 쉬어가도록 시골로 들어가 사시는 어머님이 계십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을 혼인시켜 큰 집을 중심으로 살림집을 차려주어 마을 내에 거의 모여 살면서 농사철에는 서로 도왔습니다. 동네에서 안채가 기와집으로 된 집이 10채 정도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보통 살인문이 대부분이었지만 대문으로 된 집은 저희 큰 집과 면장대 손 대목댁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큰 집 대문이 제일 크고 높았습니다. 큰 집의 규모가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 부모님과 시골에 살 때 부모님 일하는 논에 가기도 했는데 한 번은 들에서 소를 몰고 집에 오다가 소에 받쳐서 모신기한 남의 논에 넘어졌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 신발 한 짝이 길가에 떨어진 것을 보고 살펴보니 제가 논에 넘어져 있어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또 가을 나락을 베고 난 덜녘에 떨어진 벼이삭을 주워 모아두면 나중에 시집 갈 때 살림 미천으로 준다 하여 고모들과 이삭 주우러 다닌 기억도 납니다. 비 오는 날에는 실개천에 발을 쳐놓고 아버지와 고기 잡으러 뛰어다닌 일도 생각나고요. 적중면 소재지에는 상부와 중부로 나뉘어 있는데 마을이 커서 중간에 넓은 길이 있었습니다. 방학이면 동네 서쪽 끝에 있는 큰 집을 가려면 좀 멀어서 중간길로 가면 제일 좋은데 중간에 넓은 헛간이 있어 가마니로 통실을 가려두고 안쪽으로는 거름장, 퇴비가 있었습니다. 짓궂은 어른들이 그곳에 빨간 귀신, 파란 귀신이 숨어 있다가 잡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웬만하면 멀어도 돌아서 가고 그곳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동생과 할 수 없이 상부 끝쪽 마을 앞으로 지나게 되는데 어릴 때 고향을 떠났다가 방학이면 도시에서 우리가 지나가면 또래 아이들이 길을 막고 때리기도 하면서 심술을 부렸습니다. 아이들의 행패도 무서웠지만 그래도 귀신 나오는 길보다는 나았기 때문에 항상 그곳을 지나다녔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면 우리를 모르는 어른들이 쟤 누구야? 라고 물으면 자가 정자다라고 하면 아 자가 정자구나 라며 제 얼굴은 몰라도 제 이름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방학 때 시골 가면 사촌들과 노느라 동네 다른 또래 아이들과 어울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름 방학에는 실개천 도랑에서 미꾸라지 피라미 잡느라 바빴고 메뚜기도 한 자루 잡아와서 2학기 내내 도시락 반찬으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메뚜기가 귀하신 몸이 되었지만요. 겨울에는 추수하고 넓은 빈들에서 동생들과 깡통에 불을 붙여 돌리며 놀았고 자치기 놀이 땅 따먹기 하며 에너지를 충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차량 통행을 위해서 도로 확장을 하면서 실개천도 없어지고 길가변 집 대문과 담도 길에 들어가고 큰 집 대문과 담도 길에 들어가고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큰 집도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발월정자의 아들 자자를 씁니다. 바쁜 가을 수확철에 어머님이 출산하려는데 첫째를 돌 전에 잃었기 때문에 둘째는 부엌에서 낳으라 하여 저를 부엌에서 낳아 이름을 정자라 지었다 합니다. 면사무소에 출생신고하면서 한자는 정하지 않고 직원이 알아서 적으라 하고 했는데 직원들이 발월정자의 아들 자자를 쓰게 되었습니다. 바르게 살라는 뜻이라 생각하며 바르게 살라고 노력하며 지금은 제 이름을 좋아합니다. 제 여동생은 가을에 나서 추자, 셋째는 어머니가 출산하러 시골을 갔는데 예정일이 지났으나 출산하지 못하고 올해 집을 비울 수 없어 할머니와 대구로 돌아오는 차에서 출산하여 이름을 차숙이라 이름 짓기도 했습니다. 집안마다 집안사 틀어놓으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지요. 저희 집도 그렇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5만 년 전 운석이 떨어진 합천군 초계면과 적중면 저의 고향 이야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울 학당을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나의 고향의 봄 노래가 되겠습니다.